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일부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서 문화체육특별보좌관 자리를 신설해서요. 많이 알려진 인물이죠.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을 임명했는데 요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특보직을 신설했고 거기에 유인촌 전 장관을 임명을 했다. 자, 배경이 뭘까요? 일단 유인촌 전 장관은 대한민국 문화예술계 대표적인 거목 중에 한 분 아니십니까? 더군다나 현장 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제 문체부 장관까지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행정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교육이랄지 문화예술이랄지 환경부랄지 이걸 딱 집어서 네. 굉장히 이념적으로 이때까지 움직이는 그런 부서였다는 얘기를 또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 그다음에 문체부 장관인 진 박봉균 장관이 언론인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체부의 현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문체부의 어떤 행정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문체부라는 것은 K-팝과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기강을 좀 잡고 국정과제와 관련해서도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관급이 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특히 문화예술 중에서 특히 유인촌 전 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특보라는 것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대통령의 의중을 문체부에다 반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도 굉장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 있는 특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준일 에디터, 올 봄인가요? 유인천 특보가 주인공을 맡은 이 연극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서 이제 관람을 한 걸 알려졌는데 유인천 특보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연 참 깊잖아요. 예, 뭐 유인촌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명했던 게 그 이제 뭐 예전에 전원일기도 있지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드라마 야망의 세월 여기에서 이제 주연을 맡아가지고 굉장히 그 전에도 그러니까 이제 뭐 캐릭터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직접 만나가지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공직에 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뭐 이명박의 복심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한 몇 년간 들었을 정도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었죠 여러모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주목할 점은 문체부 장관을 했을 때 당시에 2009년부터 2010년 문체부 2차관이 김대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체부 2차관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모셨던 분인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인연들 그리고 최근에 뭐 소위 말하는 MB맨, MB계들이 득세하는 분위기들 뭐 이런 것까지 겹쳐져 가지고 이렇게 조금 다시 중용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유인촌 특보 임명과 관련해서요.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카르텔을 말씀하시는데 예. 지나치게 검찰 출신의 특히 특수통 출신의 이런 이 검찰 카르텔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또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 내정설이라든지 거기에 이제는 뭐 유인촌 MB 장관 MB 정부 시절에 이런 장관이라든지 뭐 MB 카르텔이냐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연세가 고령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직접 극단에 서기도 하면서 경륜도 있고 그 현장의 경험도 있고 행정가로서의 경험도 있는 분이 대통령에게 자문을 할 수 있는 특보를 맡는다. 그게 뭐가 문제될 게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정부 때 활동했던 인사들 다 썼어요. 우리 보수 정부가 과거 보수 정부 인사들을 쓸 수밖에 없겠죠, 일부는. 미지수 기자, 지금도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지금 유인촌 특보 임명을 계기로 해서 소위 MB맨이라고 하는 사람 또 주목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바로 얼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청계천을 걷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재호 전 의원입니다.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친이계 좌장 역할을 했었고 국민의힘 전 상임 고문도 맡았었는데요. 그랬죠. 이재호 전 의원 행안부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8대 이사장에 임명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 전 의원은 지원 당시에 주변에서 권유가 있었다라면서 국회의원도 해봤고 장관도 해봤고 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봉사할 일이 있다면 이 사업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이 이재호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서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평가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박 전 원장 목소리 좀 들어볼까요? 요번에 유인촌
전 장관도 지금 문화특보로 그 내정됐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글쎄요, 어제부터 나오대요. 그럼 전부 다 진짜 MB계가 그냥 다 지금 부활하고. MB계가 완전히 장악하고 네. 박근혜계는 없죠 지금. 이재호 같은 인사는 아주 잘했다. 근데 이재호 이사장이 방송 이런 데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근데 또 이사장 됐네요. 아니 글쎄 그건 입을 봉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튼 네. 이재호 이사장 같은 분은 60 민주항쟁 기념식 같은 것을 불참한다, 보이콧한다 하면은 네.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 네. 하고 직설을 하실 분이에요. 김광선 변호사님, 지금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뭐 특별 감사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지금 박지원 전 원장 평가를 들어보면 대통령에게 직설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됐는데 글쎄 어떻게 좀 역할 수행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박지원 전 원장 말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얘기라고 봐요. 그리고 아마 두 분이 방송을 전해 보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같이. 네. 네, 그래서 서로 잘 알고 굉장히 호감이 좀 있지 않나 싶긴 한데 네. 지금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회가 굉장히 지금 난관에 부딪혔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시민단체를 노동단체에 대해서는 전방에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사업회에서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60 민주항쟁 기념식이에요. 근데 지난 10월에 했었는데 정부에서 참여를 안 했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이 사업회가 지금 정권의 퇴진 운동에 대해서 300만 원 정도의 돈을 쓰는 뭐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지원을 하기로 돼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지원을 취소 결정을 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현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눈에 가시다고 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서 아마 특별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호 전 장관, 이재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에 사실은 굉장히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우다가 투옥도 됐었고 맞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민주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인물인데 사실 이제 보수 정권에 있어서는 보수성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을 찾기 어려워요. 그럼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라는 것은 민주화 운동을 해본 사람만이 사실은 맞는 것이 맞겠죠.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아마 뭐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라디오에서 저 들어보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가장 적합한 인물은 이재호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임재 변호사, 앞서 이제 MB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와 함께하는 MB맨들이 꽤 지금 되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재호 전 의원의 이번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회 이사장 임명도 그렇고요. 유인천 특보의 임명까지 아무래도 MB맨 전성시대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실 회사에서도 경력직 선호하는 현상 뚜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고 적재적소에 채용을 하고 기용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일을 잘하고 또 뜻이 맞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전 정부에 기용이 됐던 인사라고 하더라도 지금 정부에 당연히 다시 또 기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성향을 놓고 MB맨 전성시대다 이런 말이 나오고는 있지만 또 다양한 인재풀을 기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선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준일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김대기 실장도 보면 MB 정부 마지막 정책실장도 했었고 그다음에 추경호 부총리도 MB 그 정부 시절에 또 일을 했었고 유인촌 장관이라든지 이재호 이사라든지 MB맨들이 이렇게 다시 중용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네. 결성이 됐을 때 그때 옆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보좌를 하거나 측근이 됐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명박계로 분류되던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쪽 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사실 따져보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명박 정부 때 통일비서관 했던 맞아요. 김영호 네. 교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교육부 차관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김은혜 홍보수석도 이명박 정부 때 대변인 했고요. 대변인 했고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진짜 장악했다라는 말이 뭐 무색할 정도로인데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사실 박근혜계의 몰락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정농단을 거치면서 그때 정부에서 주요 뭐 정치인들은 일부 남아있지만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분들이 상당수가 감옥에 가거나 뭐 우병우 민정수석 뭐 유죄를 받거나 그러니까 이거를 중용을 했을 때는 탄핵의 강은 못 걷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박근혜 대통령 계열을 박근혜계를 잠재적 위협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실은 최경환 부총리도 그렇고 네. 지금 다 출마하겠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상당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가 어느 정도 있고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대구시장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게 박근혜 계기가 커졌을 때 특히 TK 지역에서는 상당히 위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지금 박근혜 계기를 중용하기는 어렵고 또 본인이 국정농단 수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봤을 때 이거는 좀 거리를 좀 두고 이제 이명박계를 중용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너무 많다 그래도 이게 검사 아니면 MB만밖에 없냐 이 정권에는 그러니까 이런 비판이 좀 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광삼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뭐 지금 소위 박근혜계가 잠재적인 위협으로 생각한다라는 평가도 나왔는데. 근데 저는 뭐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이제 본인과 함께 호흡을 맞출 사람을 차지하는데 그렇죠. 그 이제 보수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 결과적으로 이제 행정 경험이 있다랄지 여러 가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관여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적폐 수사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뭐 우병호 수석 같은 구치소 갔다 오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 인물을 찾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사실은 그 전에 이제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사실 중요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전에 그 문재인 정부 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MB 시절에 있어서 그래도 상당히 관료 생활을 많이 하고 경험이 많았던 사람은 이제 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MB맨이라고 하는데 물론 뭐 이동근 특보랄지 여러 명이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그 분야에서 전에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 전에 경력이 없는 사람, 일반적인 그런 수준에서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찾아서 쓰기 어렵거든요. 네네. 결국 현 정부도 마찬가지로 정말 검증이 돼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쓰다 보니까 결국 과거로 이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검증된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거기서 일을 참 잘했었지.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써야 되겠다. 인재풀이 좀 좁아진 거죠. 지금 그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얘기 잠깐 나와서 그런데 오늘 21일 날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근데 임명이 됐을 때부터 야당에서 비판도 많았었고 오늘 또 어떤 보도 보니까 19년 전에 뭐 음주운전 전력 관련해서 또 보도도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일단 뭐 인사청문회는 굉장히 불꽃이 튈 것이다. 굉장히 야당에서 엄청나게 김영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송곳 같은 질문을 할 거예요. 또 제가 볼 때는 또 파행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일단 두 가지 측면을 한번 볼 수 있어요. 일단 전과 관련해서 보면 19년 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부분은 뭐 19년 전 일이니까 뭐 그다지 문제될 건 없고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이 김영호 후보자가 1988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때 사실은 실형을 전에 10개월 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북 강경론자 아닙니까? 뭐 김정은 타도를 외치고 절대적으로 뭐 평화 통일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을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회과학 전문 관련된 그런 출판사 대표였어요. 그래서 불온서적을 출간해서 이것이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이 된 거죠. 그래서 김영호 후보자가 그 당시에는 좌파 지식인이었어요. 그리고 전형적인 이제 통일주의자였는데 이분이 유학을 갔다 오면서 진보 쪽으로 전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의외로 좌파에서 진보로 가면서 진보에서 좌파에서 보수로 가면서 엄청나게 북한에 대해서 이제 강경론자로 변한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어떠한 유튜브랄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글 이런 데서 엄청나게 북한에 대해서 대북에 대해서는 강경론자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청문회에 집중을 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 김광삼 변호사가 김영호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는 21일 진행되는 김영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저희도 좀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